2021년 12월 27일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덴버시가 엄청난 총성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수많은 경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건 단 한 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웬만한 군인들보다 좋은 장비를 착용한 이 남성은 정확한 사격 실력으로 경찰들을 따돌린 뒤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5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이 이런 테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과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인도 아니고 여성들에게 돈을 갈취해 먹고 살던 남성이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할 크리스마스 이틀 뒤입니다. 도시의 고요함을 단번에 공포로 바꿔버린 건 수많은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1시간 만에 덴버시는 피로 얼룩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1974년생, 당시 47살이었던 린든 맥로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텍사스 남자라고 말이죠. 텍사스 남자라 하면 남자다움을 강조하며 싸움과 내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전형적인 텍사스 남자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린든 맥로드는 1974년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군인이었으며 친척들도 대부분 군인인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살던 린든은 당연하게도 군인을 꿈꾸며 자랐다고 하죠. 전형적인 텍사스의 남자로 자란 린든, 그가 20살이 될 무렵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기에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시점, 정신감정 결과 탈락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와 참을성 없는 성격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린든은 이때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마저 그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여자들은 원래 저런 거야? 혼자 분노에 차오른 린든은 이때부터 여성 자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거의 종교에 가까운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은 매너스피어라는 웹사이트를 거점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슬로건은 단 하나, 여성은 남성의 도구에 불과하다 입니다. 즉 반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린든은 이곳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발언권이 없어야 한다. 투표권 또한 그들에겐 사치일 뿐이다. 여성은 그저 남성의 해소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말이죠. 이런 끔찍한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한 린든은 수많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린든은 여성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남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움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린든은 바퀴가 4개 달린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바이크를 타고 다녔죠. 가끔 도로 위에 보이는 만세 자세로 타는 오토바이, 딱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지 못한 것에 한이 있었는지 그의 취미생활은 총기를 메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유격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린든은 그런 남자다움과 카리스마를 인정받아 한 갱단의 간부로 스카웃됩니다. 그의 역할은 갱단의 창고를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린든은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대하고 날렵했으며 사격 실력이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린든에게 아무리 갱단이라도 함부로 하는 이는 없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갱단이 거래하는 약품은 상당수였고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린든에게 주어지는 돈도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린든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는 오래가지 못했죠. 린든은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자신의 강함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던 직원들 여럿을 불러 세워놓고 수치스러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자 조직 간부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얼마 뒤 조직의 간부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 린든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강함을 뽐내고 싶어 했던 린든은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된 린든은 이때부터 모르핀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모르핀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조직에서 쫓겨난 린든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졌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준 돈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기 위한 의식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덴버시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타투샵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제레미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타투샵이었죠. 그곳에서 린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운영하던 타투샵엔 아주 흥미로운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레미 아내의 화끈한 서비스였죠. 린드는 이 패키지에 홀딱 반해버리게 되었고 그것에 매료되어 몇 번이고 문신을 새기러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문신을 모두 완성한 린드는 제레미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타투 사업 해봅시다. 당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던 린드는 제레미에게 타투 사업을 아주 크게 해보자 제안합니다. 당시 그들의 계획한 사업은 이러하 있습니다. 길거리 매춘부들을 섭외해 타투를 가르치고 타투와 매춘 두 가지를 병합한 사업이었습니다. 제레미는 큰 돈을 투자한다던 린든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업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타투를 새로 하거나 보수를 받던 손님들은 동시에 이색적인 서비스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타투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잘 되지만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분열의 중심엔 린든이 있었습니다. 당시 타투샵엔 린든, 제레미를 제외하면 모두가 여직원이었는데 린든은 틈만 나면 여직원들에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며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 인권은 없다! 너희는 그냥 내 도구에 불과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다행으로 여겨. 인도에 가면 너흰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등등 정말 끔찍하고 형편없는 말들로 여직원들을 비하했죠. 그러자 그런 린든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여직원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린든은 매춘부라면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다며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멍청한 린든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냥 매춘부는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지만 제레미와 그의 아내가 힘겹게 타투를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값진 인력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제레미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죠. 결국 전 재산을 털어넣은 이색 타투샵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레미와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죠. 사실 제레미 부부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의 대부분은 린든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며 제레미 부부는 기술적인 면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린든은 쫄딱 망했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심지어 제레미의 아내에게도 치근대거렸다고 하니 둘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린든은 이때부터 사업이 망한 것은 오로지 제레미 때문이라며 매일같이 찾아가 제레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살해해야겠다 협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레미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역의 타투샵 동료들과 함께 린든을 짓밟아버렸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린든은 덴버시 서쪽에 있는 산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남자의 가오로 똘똘 뭉쳐있던 린든은 패배가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도망간 린든은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노숙을 하면서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컨테이너로 집을 지은 린든은 이때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불편해 보였죠.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꾸준하게 여성 비하와 남성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 커뮤니티인 매너스피어에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린든은 나름 기발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남성 인권 운동가가 책을 쓴다면? 대박이겠는데? 그는 인터넷상에서 로만 맥클레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성한 책은 총 3부작이며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책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교양을 가진 주인공이며 히어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선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멍청하며 물러난 생각밖에 안 하는 원시인이라는 컨셉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런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남성 인권을 위해 날아다니는 그런 히어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자신을 망쳐버렸다 생각하는 제레미를 포함해 조직원들, 아무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총 6개월에 걸쳐 처참하게 처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면으로 본다면 자신의 분노를 소설을 통해 분출하며 마인드 컨트롤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 내용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문법도 맞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조차 모르겠는 이런 삼류소설책, 당연하게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가 작성한 소설책은 매너스피어, 즉 남성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엄청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남성 인권 운동가로서 말이죠. 일부 다처제, 성폭력 법 삭제 등등 이상한 주장만 펼치는 매너스피어라는 사이트에서 그의 책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린드는 나름 괜찮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상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남성들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린든에게 사상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엔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너스피어의 위험한 사상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린드는 그런 여성들 중 가장 괜찮은 여성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매너스피어의 사상을 알면서도 린드와 함께 동거한다는 의미는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린든과 동거하던 여성의 이름은 앤. 앤은 틈만 나면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 총 4년 동안 경찰이 린든의 집에 출동한 횟수가 11번이라고 합니다. 이웃이나 등산객들이 목격하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이죠. 출동한 것만 11번이면 앤이라는 여성은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살면서도 린드는 끊임없이 매너스피어에 자신의 철학을 업로드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죠. I live in a weird space. I'm proud of who I am, but I'm not proud of everything I'm about. I have thoughts, I have opinions, I have ideas, I have instincts that I think are wrong. But I have them. They're mine. They're real. Yeah. And I won't pretend I don't have them. Yeah. But that doesn't mean I'm proud of them. I don't know if a person has to deny what they are or embrace it fully. I had to admit this is who I am and it's ugly.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인터뷰하며 내상남이 되고자 했던 린든. 하지만 집에선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하고 심지어 돈까지 뜯어가는 극악무도하며 비겁한 남성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던 해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너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 총 3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린드는 돈이 점점 많아지자 자신의 남자다움을 뽐내기 위해 영화 한 편을 제작하게 됩니다. 영화 제목은 워호스. 이 영화는 상남자가 되고 싶은 린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며 담배를 태우고 가오를 잡는 그런 별 내용 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총 3명의 여성에게 돈을 갈취한 린든. 이런 삶은 딱 2021년 1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매너스피어라는 커뮤니티 안에선 왕처럼 군림하던 린든은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들과 별개로 비겁한 사생활을 지적하는 남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지하는 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린든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린든에게 돈을 모두 뜯기고 쫓겨난 앤이라는 여성 기억하시나요? 이 여성은 매너스피어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들을 모두 적었고 증거물, 상처 사진들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자 린든을 향한 여론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비겁한 겁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린든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던 린든은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집을 모두 때려부시곤 웬만한 군인들보다 치밀하게 장비를 착용한 뒤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27일) 덴버 시내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 25분 시내에 위치한 타투샵에 검은색 포드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몇 초 뒤 무장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가더니 샵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향해 발포합니다. 당시 샵에 있던 원주민 출신 3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린드는 샵에서 나와 웨스트 6번가로 향합니다. 정확히 7분 뒤였죠. 이곳은 린든과 함께 사업을 했던 제레미가 살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린든은 배달기사 복장을 한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레미씨 계신가요? 소리를 듣고 나온 제레미의 아내가 수상함을 느꼈고 제레미가 집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제레미는 옆방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레미씨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떠나나 싶었지만 10분 뒤 린든은 해머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 문을 모두 부순 뒤 집 안으로 침투한 것이죠. 하지만 이땐 제레미가 아내와 아이를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된 린드는 분노에 차올라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5시 45분, 린드는 제레미를 놓쳐버렸다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걷고 있던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그렇게 1시간도 안 돼서 4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는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한 것일까요? 경찰들을 마주칠 때마다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수련하던 것이 유격훈련 그리고 사격훈련이었습니다. 매번 경찰들을 마주칠 때마다 귀신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린든에 대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시점, 해외에 존재하는 특수부대원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을 손쉽게 따돌린 린드는 인근 술집, 사람들이 많은 공원 등등에서 목격되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매번 경찰들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대범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골라 돌아다니던 린드는 한 모텔로 들어서게 됩니다. 입장하는 린든에게 인사를 건넨 모텔 프론트 직원. 린드는 곧장 아무 이유 없이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곤 이때가 6시 4분 41분 만에 경찰들을 피해 5명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도망가버린 제레미를 찾는 것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목을 도는데 바로 앞에서 애슐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애슐리는 당시 린든을 뒤쫓던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둘은 골목에서 마주친 순간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오후 7시입니다. 지역 방송에선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시 린든을 사살한 경찰인 애슐리, 그녀는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지만 린든보다 빠르게 그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테러리스트였던 린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린드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일반인 5명을 사살했으며 그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린든이 사용한 도주 방법, 그가 몰색한 범행 장소 모두 그가 써낸 소설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의 소설책, 그는 슈퍼히어로로 등장하지만 여성을 혐오하며 자신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소설 속 배경은 당시 린든이 살던 덴버시였습니다. 당시 매너스피어를 포함해 소설책을 접한 사람들은 린든이 적어낸 것이 끔찍한 경고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소설책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린든의 마지막 타깃은 제레미였습니다. 함께 타투 사업을 하던 남성 제레미, 그 또한 린든의 소설책을 읽었으며 그런 끔찍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부부는 린든의 소설책 속 내용이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린든은 소설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끔찍한 테러를 일으킬 것을 말이죠. 한순간 분노로 인해 사살된 5명, 알리사, 알리시아, 데니, 마이클, 그리고 사라입니다. 알리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타투샵에 들려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 문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린든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입니다. 알리시아는 덴버시의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시설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타투샵의 수익 대부분을 자폐 아들을 위해 기증하던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덴버시에 있는 노숙자들을 데려와 타투 기술을 가르치며 삶의 대부분을 봉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데니 스코필드, 약물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중 알리시아를 만나 타투샵에 취업했고 그녀에게 기술을 배우던 재능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사망 당시 알리시아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사건 당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길강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만나고 싶던 강아지가 아니라 린든을 만나 생을 마감한 희생자입니다. 마지막 피해자인 사라, 28살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던 여성으로서 취업에 매번 실패했지만 모텔에서 근무하며 꿈을 쫓던 여성이었습니다.
린든이 모텔로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 과연 그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여성들 때문일까요? 제레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